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증시 마감 후에 자동차 관련 대폭의 관세율을 발표했죠. 해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는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발표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오픈하자마자, 그러니까 어젯밤 시장이 오픈하자마자 투자자들은 관련주를 찾고 수혜주를 찾고 또 피해주는 버리는 매도세를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관련 종목들 정리해보고 수혜주와 피해주를 한번 구분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관세 내용부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기존의 관세는 이랬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승용차 그리고 소형 트럭까지는 2.5%의 관세를 부과했었고 픽업 트럭 정도가 되면 25%의 높은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미국으로 수입되는 수입차에 대한 관세율 25%로 일괄적으로 부과하게 바뀐 겁니다. 사실 이러한 조치는 예상 외의 발표였죠. 그래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당황했습니다. 기존의 계획은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산 자동차에만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시아 그리고 유럽국까지 전부 자동차 품목은 포함이 되면서 수혜주 그리고 피해주가 특히나 극심하게 엇갈렸는데요. 희비가 종목에 따라서 극명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승했고요. 반대로 GM과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같은 완성 자동차 업체들은 일제히 하락 마감했죠. 특히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GM 같은 경우에는 7% 넘는 폭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 입을 모아서 위너다, 수혜주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모두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부품은 해외에서 조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완성 자동차에도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지만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도 25% 관세 일부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품 관련해서는 관세가 테슬라 제품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X의 앨런 머스크가 트윗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우리도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번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같은 관세 영향이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트윗에 대한 답글에서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price of parts, 그러니까 테슬라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의 가격이 해외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향권에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 그리고 가격 영향도 절대로 사소하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관세 영향에서 테슬라도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라는 트윗을 올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테슬라가 위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같은 경우에는 당장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가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스타인의 다니엘 애널리스트는요. 테슬라는 승리하고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디트로이트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디트로이트의 본사를 위치하고 있는 빅3 자동차 업체들을 이야기합니다. GM,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명확한 구조적인 승자다 얘기했고요. 현지화된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그리고 무형 리스크로부터도 보호되고 있는 업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TD 코엔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타이 미카엘리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높은 국내 조달 비중, 그러니까 미국 내 조달 비중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자동차 주식들 가운데 상대적인 승자라고 적었습니다. 이 위너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했어요. 네, 그리고 의외로 테슬라가 아닌 다른 자동차 업체도 미국 내 생산 비중이 아주 높았습니다. 바로 리비안인데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를 100% 전량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완성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주가 하락하면서 마감할 때 리비안도 상승하면서 마감할 수 있었죠. UBS에서는 리비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100% 생산을 기반으로 주가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요. 네, 이렇게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 정도는 시장에서 확실히 수혜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주식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트로이드 빅3 종목들입니다. GM과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가 여기에 포함되죠.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요. 7% 넘는 급락, 3% 넘는 하락, 그리고 스텔란티스는 1%가량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GM은 미국 내에 판매하는 제품의 45%, 그러니까 절반가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그리고 특히 멕시코의 비중이 컸습니다. 그리고 포드는 해외에서 20% 비중으로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한국 등이 포함이 돼요. 사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80%를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다음으로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피해주로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UBS에서 GM과 포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가 시행된다면 2025년 이익이 올해 이익이 전면 소멸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코멘트는 어제의 관세 정책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코멘트입니다. JP모건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중대한 이익 리스크에 두 회사가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두 회사 총 820억 달러의 비용이 증가할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비용은 자동차 한 대당 약 5천 달러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전에는 자동차 한 대를 팔았을 때 에 대비해서 이제 관세가 적용되면 한 대를 팔 때마다 5,000달러씩 이익이 깎여 나간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관세로 인한 부담과 이익이 깎여 나가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어떤 수혜주가 있을까요? 월가에서는 중고차 관련 업체들의 주식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프 먼저 보시면요. 이건 신차 가격과 중고차 가격을 선으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기에서 이 까만색 선이 신차의 가격이고요. 파란색 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파란색 선이 중고차의 가격입니다. 지금 2025년 기준에서는 이 신차 가격과 중고차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 현재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조금 더 저렴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스프레드가 단기적으로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로 인한 영향을 자동차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차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다 보면 신차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고 대신 중고차를 사볼까 하는 이 트렌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중고차, 신차가 먼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이 격차가 벌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이 신차 인플레이션도 중고차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다시 스프레드가 붙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차 수요가 중고차로 몰리게 되면 향후 재고가 빠르게 고갈되면서 이 중고차 시장도 빡빡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중고차 업체들 주가도 가격 상승 동인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서 이 제목에 관세 정책이 중고차를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제목이 달렸는데요. MAGA라는 트럼프의 이 정책 슬로건이죠.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MAGA를 차용한 보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해야 할 만한 중고차 주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카맥스, 카바나 그리고 오토네이션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신차 수요가 줄어들면 기존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려는 수요는 더 많아지기 마련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한 업체들도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주가 상승이 나온 오라일리 오토모티브 그리고 오토존 등을 꼽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가격은 벌써부터 상승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페라리가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4월 1일 이후, 그러니까 관세가 발효되는 4월부터 일부 모델의 가격을 평균 10% 인상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일부 모델에는 페라리의 최대 인기 모델들이 대부분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차량 가격의 최대
최대 5만 달러까지도 더 추가될 수 있는 겁니다. 기존 차량 가격보다 5만 달러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거죠. 페라리가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 페라리는 사실 고객층이 초고소득층이기 때문에 가격이 10% 정도 오르더라도 신차 구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자신감은 특히 브랜드 파워력에서 나오는 거고요. 고객들의 로열티, 충성도와 그들의 지갑 사정을 고려했을 때 10% 정도의 인상은 괜찮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자동차 완성 업체들이 대부분 주가가 하락 마감하는 가운데 페라리도 오늘 주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매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 여파로 인해서요, 자동차 가격이 평균적으로 한 대당 5,0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본 거죠. 이제 잠시 후면 조금의 기간을 두고 소비자들에게로 가격 전이가 이뤄질 텐데 여기에 따라 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나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같은 관세로 인한 영향, 어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 오늘도 미칠 겁니다. 국내장에서도 수혜주 찾기는 지속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시장 변동성 유의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민정의 사인 여기까지입니다.